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1년 전이죠. 불법 계엄으로 한국 경제가 추락했었는데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코스피 5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서려면 코스닥 3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벤처 투자 40조의 시대를 열겠다. 코스닥 중심의 회수 시장을 개편하겠다. 연기금, 대학기금을 벤처 시장에 확대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벤처 활성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우리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치열한 선거로 당선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몇 분이 모여 투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벤처캐피탈협회 16대 회장입니다. 그동안은 추대나 지명 형식으로 협회장직을 수행해 오셨는데요. 여태까지는 추대나 지명이었는데 네. 제 전임부터 약간 변화가 있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네 분이 출마하셔서 네 분이 출마해서 치열한 경쟁 끝에 제가 회장이 됐는데 아마 제가 그 공약을 가장 현실성 있게 절실하게 아마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생기려고 아마 치열한 경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요즘 벤처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지 아닌지 논쟁이 뜨거운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3분기까지 벤처 투자가 9.8조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AI 등 새로운 혁신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요. 보통 펀드를 만들면 한 3년 안에 투자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3년간에 만들어진 펀드가 올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벤처 투자의 직접적인 요인은 사실은 펀드레이징에 달려 있긴 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모험 자본 대전환을 냈는데 코스닥 증시에 40조를 벤처 투자를 하겠다. 대학기금이 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정부 주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전자통신 부분도 그렇고 인터넷 부분도 그렇고 다 정부 주도로 먼저 선투자가 되고 산업이 따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AI 등 국가 패권 경쟁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서 좋은 인재들이 또 몰려들면서 산업화가 또 새로운 산업이 또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 뭐 회수가 있어야 돈을 벌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회수가 잘 안 되는 이게 막히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고 보시나요? 예,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벤처 투자가 1년에 한 평균 8조 정도 펀드가 만들어져서 평균 8조가 만들어져서 8년짜리 펀드가 운영되는데 1년에 한 6조에서 7조 정도 투자가 됩니다. 예. 많은 애는 12조까지 투자가 됩니다. 예. 반면에 지금 2024년도 코스닥 상장을 해서 공모로 진입한 금액이 2.4조에 불과합니다. 네. 1년에 6조나 12조를 투자했는데 코스닥에 상장되는 게 2.4조면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네, 공모 금액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상장에는 정책 자금과 각종 연기금, 공제의 자금, 민간 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 생태계가 살 텐데 그러면 뭐를 해야만 한 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죠? 네, 가장 핵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은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나스닥 생태계를 바로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 그 개인 투자 비중이 코스닥에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나스닥은 거꾸로 기관 투자가 비중이 80%가 넘고요. 우리는 한국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70%인데 미국 나스닥은 기관 투자자가 80%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장기적인 펀더멘털 투자가가 회사를 길게 안목을 보고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펀드를 만들어서 코스닥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은 나스닥에 상장한 테슬라의 예를 들어보면은 2011년도에 테슬라가 상장했고 2019년까지 9년간 적자였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90억 달러를 조달을 받아서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되어 있고요. 그렇듯이 이제는 완성된 업체가 상장을 해서 글로벌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는 엔트리 배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한 후에 거기서 또 다른 기관 투자가의 수요를 받아서 글로벌 업체가로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완성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결국은 미국 나스닥은 기관 투자자가 80%인데 한국은 개인 투자자가 70%. 결국은 정확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야 개인 투자가들도 믿고서 더 장기 투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스탠포드나 MIT, 하버드 이런 데 보면은 초기 벤처 투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제가清華대학 있을 때 보니까清華대학에 투자한 회사가 한 2,000개쯤 됐거든요. 한국 대학은 아직 참여가 적은데 이거 왜 이렇죠? 네, 그 사립학교법 규정을 보면은 등록금 회계 적립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증권 및 벤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리고 2024년 말 현재 약 12조 원의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적립금이 12조나 있어요? 12조 있습니다. 예. 네, 네. 문제는 미국의 스탠포드나 MIT 같은 대학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한 따름인데요. 이게 벤처 투자가 위험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벤처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9%를 훨씬 상회하고요. 국부펀드 8%보다 높네요. 높습니다. 벤처 네, 투자가. 네. 예. 어떤 해는 12%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개별의 벤처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도 펀드 투자는 매우 안전하고요. 펀드의 투자는 펀드 오브 펀드 투자는 더군다나 9% 이상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실 보전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기금 등이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식 전환이 되면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탠퍼드도 보면 스탠퍼드 졸업생들이 창업한 걸 투자해가지고 또 거기서 돈을 벌면 학교에 기금도 내고 그 기금은 점점 쌓이고 그랬던데 맞습니다. 카이스트 출신들의 창업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카이스트는 점점 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죠? 맞습니다. 그것이 또 대학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건데 이 대학생 창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건 우리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각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각 대학별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은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협회에서 좀 포인트를 두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분들이 창업하는 것을 좀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밸런싱이 맞춰져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연기금 공제나 대학 등이 이제 본격 참여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연기금 공제회는 장기 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성격. 네, 예. 사실 벤처 투자와 성격이 매우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벤처 생태계 체력이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패러다임을 좀 넓혀서 코스닥 기업까지도 이 참여가 되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벤처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직접 투자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펀드를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비율은 얼마나 돼요? 연기금이 저희 벤처 펀드에 출자하시는 비중은 약 20% 30% 사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코스피에 더 압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네요. 지금 구조상 그렇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 약간 계속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코스피로 빠져나가는 등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문제죠? 다시 말해서 코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셀트리온 이런 거?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지금도 고민들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더 못 붙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미국식 나스닥과 뉴욕 증시의 관계로 벤치마킹을 해서 코스닥의 정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이게 필요하겠네. 한편으로는 그 연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에 좀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 코스닥이 결국은 강해야 결국은 그게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려면 코스닥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책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여기서 역할을 해주면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투자는 저절로 민간 중심 생태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이제 IT로 결국은 됐는데 전통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해진 대표나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가 성공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의 이해진 대표 보고 전통 산업 하라면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AI 시대가 오게 된다면 이때 AI를 하는 곳에서 수많은 넥스트 이해진, 넥스트 김범수가 나와야 결국은 미래로 나갈 거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코스닥에서 성장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국가는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를 한다고 하지 일반 은행 있잖아. 일반 은행이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은 많은 이익을 낸다. 서민금융을 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은행에서 수십조 원 이익이 나는데 여기서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검사할 거고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갈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일반 은행에서도 사실 벤처 투자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전에 RWA 그 규정이 강화되면서 3년 전이라면 윤석열 정부를 말하나요? 네. RWA가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달리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지금 벤처 투자 펀드 투자에 대해서 400%로 해놔서 10억 투자하면 40억 투자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그만큼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방식인데요. 벤처 투자 자체를 굉장히 위험 투자로 보는 거네, 그죠? 네, 10억을 투자하면 40억을 한 걸로 하면은 그러면 투자가 더 약화될 텐데. 위축이 되는 거죠. 누가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다 현직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지금 거론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빨리 예전같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WA가 지금 벤처 펀드 출자를 400%로 해놨는데요. 네. 지금 선진국들은 아직도 100에서 150%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벤처 투자를 오히려 장려해야 될 시점에 아직 역행하고 있는 제도를 빨리 원상복귀시켜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계신 분 중에 정책 당국자가 계시면 이복현 그 위원장이 만든 RWA 강화하는 거 이걸 빨리 좀 약화시켜서 일반 시중은행의 수익금의 일부가 빨리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코스닥이 너무 이익을 못 낸다. 그러니까 좀 그 상장하는 문은 낮추되 이익이 안 나면 빨리 퇴출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투자자들의 그 우려 때문에 퇴출을 잘 안 되고 상장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또한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겁니다. 네, 개인 투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장 시장의 문턱을 높여놓고 네. 진입하는 기업의 개수를 정해놓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유동성 부족입니다. 따라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데 30조 정도의 기관 펀드를 코스닥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기관 투자가를 코스닥으로 진입시켜야
벤처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가 하게 되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기업을 분석하거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그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이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물론입니다.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어떤 조사를 해봤는데 2000년도 그러니까 IMF 직후입니다. 그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인데 1위 신랑감이 뭐냐면 벤처기업이다. 그런 기사가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 시장, 투자자 각각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은 여전히 벤처기업가가 제1등 신랑감일 겁니다. 네, 왜 그런 그렇습니까? 그들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등부터 7등 기업이 다 혁신 기업들입니다. 다 나스닥 기업이죠. 창업자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큰 기업 키워왔던 기업들이 또 AI 및 또 휴머노이드 로봇, 퀀텀 컴퓨팅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이 다 혁신 기업들이고요. 당연히 선망의 대상이고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0년 동안 벤처 생태계를 정부 주도 잘 만들어 왔고요. 이제 그런 혁신 기업가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전해서 글로벌 기업이 만드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 정부가 또 많은 드라이브를 좀 걸고 계시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을 해서 반드시 벤처 기업가가 1등 신랑감이 되는 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벤처는 남자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네, 신랑 신부감. 신랑 신부감. 근데 제가 이게 하나는 미국의 주요 언론을 보면은 뭐 젠슨 황이다, 일론 머스크다, 뭐 피터 틸이다. 이 새로운 신경제를 만드는 기업인들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가끔 이제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업인들이 주로 벤처 기업인들이 주로 CEO들이 숨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왜 그러냐? 가서 희망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다 잡아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입장에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전 네,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한민국의 이 CEO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젊은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만 그 이재명 정부 현 정부에게 벤처 코스닥 3천이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라고 하려면 이거 하나만 꼭 해주세요. 라고 건의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벤처 정책의 범위를 코스닥 상장사까지 넓혀서 벤처 정책을 하시되 지금 각 부처별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컨트롤 타워? 지금 중소기업부 벤처부를 비롯해서 금융위 또 금감원 또 산자부 기재부 등등이 다 여기에 관여돼 있으시고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계신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부총리급 혹은 총리님이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네. 감히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 파편화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효율성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스탁 옵션을 미국은 결국은 월급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스탁 옵션을 주잖아요. 또는 RSU를 주는데 우리 스탁 옵션을 받는 순간 그걸 세금을 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처분했을 때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좀 크게 벤처가 해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액 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기재부의 벽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5천이 중요하다면 코스닥 3천이 미래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감히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결국은 혁신 생태계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라는 그런 명제에 대한 절박감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절실함이 있다면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 IMF를 극복할 때 그 인터넷 버블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IT 버블. 전 다시 한번 AI 버블이라는 말이 온 언론에 한번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버블이 있어야, 그런 우려가 있어야 우리는 AI라는 이 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넥스트 네이버, 넥스트 카카오 이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에 성공하는 그런 벤처가 있을 때, 모험이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학균 회장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과감한 주장, 더 알찬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